안녕하세요, 와메이커 여러분. C.S. 루이스의 나니아 시리즈 새벽 출정 후의 항해 12과 어둠의 섬입니다. 그들은 그 모험 이후 10일 동안 잔잔한 바람을 받으며 맑은 하늘과 따뜻한 공기 속에 남동쪽으로 항해해 나갔다. 어느 날 우현 쪽에서 나타난 고래가 물을 길게 내뿜다가 사라진 것을 제외하면 새나 물고기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동안 루시와 리피치프는 체스를 실컷 두었다. 그러다가 13일째 되는 날 전투 장로에 있던 에드먼드가 좌현 뱃머리 쪽에서 바다 위로 솟아있는 거대한 검은 산 같은 땅을 발견했다.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 그곳으로 나아갔다. 북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를 저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저녁이 가까웠지만 그것은 여전히 멀리 있었고 결국은 밤새도록 노를 저어야만 했다. 다음날 아침은 맑고 상쾌하면서도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한 날씨였다. 앞에 있는 검은 땅덩어리는 훨씬 가까워지고 몹시 커 보였지만 여전히 어슴푸레했다. 그런 탓에 몇몇은 육지가 아직도 꽤 멀리 있다고 생각했고 또 다른 몇몇은 새벽 출정호가 안개 속을 지나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아침 9시쯤 그 땅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어찌나 가까웠던지 다들 그것을 보면서 육지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안개도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어둠이었다. 꼭 집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길거나 구불구불해서 반대쪽 끝을 볼 수 없는 기차 터널 속을 상상하면 그게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있고 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미터쯤 환한 햇빛 아래 철로 아래에 깔린 나무와 자갈들이 보이다 금방 어슴푸레한 부분이 나타났다. 그러고는 느닷없이 확실한 경계선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매끄럽고 견고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다.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 뱃머리 1미터쯤 앞에 짙푸른 바닷물이 버티고 있었고 그 너머로는 늦은 저녁 무렵의 물빛처럼 옅은 잿빛 바다가 그러나 다시 그 너머에는 달도 별도 없는 한밤중처럼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했다. 캐스피어는 갑판장에게 배를 가까이 대지 말라고 소리쳤고 노저는 선원들만 제외하곤 다들 뱃머리로 달려나가 뚫어지게 앞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뒤쪽으로는 바다와 태양을 등지고 있었지만 앞은 온통 어두움뿐이었다. 한참 만에 캐스피언이 입을 열었다. 저 안으로 들어가 볼까? 그러자 드레디언이 말했다.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선원 대여섯 명이 입을 모았다. 선장님이 옳습니다. 에드먼드도 한마디 했다. 나도 드리니안 경의 생각과 같소. 루시와 유스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일이 바라던 쪽으로 되어 가자 내심 몹시 기뻐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리피치프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왜 안 되는지 누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리피치프의 말은 계속되었다. 만약 제가 지금 보잘것없는 농부나 노예들과 얘기하는 중이었다면 그런 제안이 비겁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왕족과 귀족 출신의 젊은이들이 그깟 어둠이 두려워 꽁무니를 뺐다는 이야기가 나니아 후손들에게 절대 전해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드리니언이 울었다. 하지만 저 어둠 속을 애써 헤치고 들어갈 필요가 있나? 리피치프가 되물었다. 필요? 필요라고 하셨습니까? 선장님이 필요란 말을 우리의 배나 주머니를 가득 채우는 의미로 쓰신 거라면 나 또한 어둠을 헤치고 드러나가는 것이 필요 없는 일이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아 항해에 나선 게 아니라 명예와 모험을 찾고자 떠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본 어떤 모험보다 위대한 모험이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돌아간다면 우리 모두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꼴입니다. 몇몇 선원들은 젠장 그놈의 명예 하는 따위의 말들을 나지막이 중얼거렸지만 캐스피언은 리피치프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 이 골칫덩어리 리피치프 차라리 널 고향에 두고 올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좋아,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우린 계속 전진해야겠지. 혹시 루시 여왕 폐하께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또 몰라도. 루시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정작 큰 소리로 외친 말은 난 괜찮아요 였다. 드리니언이 말했다. 폐하께서는 최소한 불은 켜도록 명령해 주시겠지요? 당연하지. 그렇게 하시오 선장. 그래서 뱃머리와 고물과 돛대의 꼭대기에 각각 등불을 켰고 드리니언은 배 한가운데서 2개의 횃불을 밝히도록 명령했다. 등불과 횃불은 태양 아래서 무척이나 창백하고 힘없이 보였다. 그 다음 노젓는 선원들만 빼고 전원 갑판으로 올라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모두들 완전 무장 차림으로 검을 빼어든 채 전투 위치로 들어갔다. 루시는 2명의 사수와 함께 활을 구부려 화살을 시위에 얹고는 전투 장로에 자리를 잡았다. 선원 리날프는 뱃머리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사태를 살필 준비를 갖추었다. 번쩍이는 쇠사슬 갑옷 차림의 리피치프, 에드먼드, 유스터스와 캐스피언도 리날프와 함께 서 있었다. 드리니언이 키를 잡았다. 캐스피언이 외쳤다. 자, 이제 아슬라님의 이름으로 전진! 천천히 규칙적으로 노를 저어라. 그리고 전원 조용히 명령을 기다리라. 선원들이 노를 짓기 시작하자 새벽 출정호는 끽끽 삐걱삐걱대며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투 장로에서 내려다보던 루시는 자신들의 배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멋진 광경을 포착했다. 햇빛이 고물 쪽에서 떠나기도 전에 뱃머리는 이미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루시는 그것이 사라지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방금까지도 금박을 입힌 고물과 푸른 바다와 하늘이 모두 환한 햇빛 아래에 드러나 있었지만 어느새 바다와 하늘은 사라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눈에 띄지 않던 고물의 등불만이 유일하게 배의 끄트머리를 밝혀주었다. 등불 바로 앞에서 키의 손잡이에 몸을 숙이고 있는 드리니언의 검은 형체가 보였다. 루시 바로 밑에는 횃불 2개가 갑판 위에 희미한 2줄기 빛을 뿌리며 검과 쿠부들이 번뜩이게 했고 앞쪽에도 또 하나의 작은 빛이 뱃머리 주위를 밝혀주었다. 한편 그곳에서 떨어져 루시 바로 위에 돛대 꼭대기 등불에 드러나 있는 전투 장로는 마치 외로운 어둠 속에 홀로 떠가는 작은 빛의 세계처럼 보였다. 그리고 불빛 자체는 제 시간이 아닐 때 켜놓은 불빛이 항상 그렇듯 어딘지 섬뜩하고 자연스럽지 못해 보였다. 더불어 루시는 추위를 느꼈다.
어둠 속으로 들어선 이 항해가 과연 얼마나 계속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노를 끼워 놓은 고리에서 나는 삐걱대는 소리와 노를 저을 때마다 퍼지는 물소리를 제외하면 배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배전에서 꼼짝 않고 서 있던 에드먼드도 바닷물에 반사되는 등불 외에는 무얼 하나 발견할 수 없었다. 물 위에 비친 등불은 미끈거리는 물체 같아 보였으며 앞으로 나가는 뱃머리에서 일렁이는 물결은 왠지 둔탁하고 변변찮고 활기가 없어 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곤 다들 추위에 덜덜 떨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누구도 소리나는 방향을 확실히 잡지는 못했지만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인간의 소리가 아니거나 혹은 너무나 심한 공포로 인간다움을 잃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캐스피언은 뭔가 말을 해보려 애썼지만 입술이 너무 바싹 말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때 그 침묵 속에서 리피치프의 카랑카랑하고 날카로운 음성이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누구냐? 만약 네가 적이라면 우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네가 친구라면 너의 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리라. 알 수 없는 음성이 외쳤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비록 당신이 또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오. 날 배에 태워주시오. 설령 나를 때려 죽일지언정 일단은 좀 데려가 주시오. 제발 모든 자비의 이름으로 나를 이 끔찍한 곳에 버려두고 가지만 마시오. 캐스피언이 소리쳤다. 지금 어디 있어? 어서 배로 오르시오. 그러자 기쁨의 환호성인지 공포의 비명인지 모를 소리가 또 한 채 들려왔고 곧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헤엄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캐스피언이 말했다. 끌어올릴 준비를 해라. 선원들이 대답했다. 네, 폐하. 대여섯 명의 밧줄을 들고 좌연 뱃삼으로 모여들었고 한 명은 횃불을 든 채 뱃전 너머로 몸을 내밀었다. 거칠고 파리한 얼굴이 시커먼 물속에서 쑥 나타났다. 그렇게 한동안 기어오르고 끌어당기고 법석을 떤 끝에 8개의 친절한 손님들이 이방인을 배로 끌어올렸다. 에드먼드는 그 사람보다 더 거칠어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특별히 늙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멋대로 헝클어진 머리는 온통 백발이었고 해골처럼 일그러진 앙상한 얼굴 아래로 다 찢어진 젖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그 사람의 눈이었다. 눈꺼풀이 아예 없어 보일 정도로 부릅뜬 눈매가 그야말로 공포와 고통을 가득 담은 채 앞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두 발이 갑판에 닿는 순간 그 사람이 외쳤다. 도망가요! 도망가! 어서 배를 돌려 도망가요! 노를 저어요! 어서 저어요! 이 저주받은 해안에서 벗어나게 어서 노를 저어요! 리피치프가 말했다. 진정하시오. 그리고 어떤 위험인지 말해주시오. 우리는 도망치는데 별로 익숙하지 않소. 낯선 이방인은 그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던 생쥐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벌벌 떨었다. 미처 리피치프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 사람은 숨가쁘게 대답했다. 내가 그처럼 오랫동안 찾던 바로 그 섬이로군요. 여기 오면 내가 낸시와 결혼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른 선원이 덧붙였다. 그리고 나는 톰이 다시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낯선 사내는 분노로 발을 굴렀다. 멍청이들. 그따위 것들이 날 이곳까지 오게 만들었소. 여기 오느니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더 좋아. 아니 아예 이 세계에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거요. 내가 한 말을 들었소? 이곳은 꿈이 알겠소? 꿈이 사실로 진짜로 변하는 곳이요. 가슴속의 꿈이 아니라 자면서 꾸는 꿈 말이요. 약 30초가량 침묵이 흘렀다. 그런 다음에는 요란한 갑옷 소리와 함께 모든 선원들이 앞다투어 중앙 해치로 달려 내려가 노를 향해 몸을 날리고는 있는 힘껏 노를 저었다. 그린 이어는 재빨리 키의 방향을 돌렸고
간판장은 바다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로 노를 저으라고 지휘했다. 그 30초 동안 모두들 이제껏 꿈꾸었던 꿈들, 다시 잠들기가 두려워지는 그런 꿈들을 떠올렸으며 꿈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세계에 내려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로지 리피치프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폐하, 이 반란을 용납하시렵니까, 폐하? 이 비겁함을? 이건 대혼란입니다. 폭동입니다. 캐스피언이 외쳤다.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 다들 목숨을 건지고 싶다면 노를 저어라! 뱃머리는 괜찮나? 드리니언? 리피치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좋다. 하지만 사람이 맞설 수 없는 일들도 있다. 리피치프는 매우 뻣뻣하게 절을 하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가 사람이 아닌 게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위에 있던 루시도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그 순간 루시는 애써 잊으려 했던 무시무시한 과거의 꿈들이 마치 금방 꾸고 깨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섬의 어둠 속에 그들 뒤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루시는 갑판으로 내려가 에드먼드와 캐스피언 곁에 있고 싶었다.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만약 꿈들이 현실로 바뀌기 시작한다면 그들도 루시의 손길이 닿는 순간 다른 것들처럼 끔찍한 무엇으로 변해버릴지 모를 일이었다. 루시는 전투 장로의 난간을 꼭 붙잡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썼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빛이 있는 곳을 향하여 노를 저었다. 몇 초만 지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다. 그러나 지금 당장 괜찮아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노를 젓는 소리가 요란스럽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배를 뒤덮고 있는 무거운 정적을 씻어주지는 못했다. 다들 무슨 소리든 듣지 않는 것이 더 낫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든 도저히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곧 모두가 무슨 소린가를 들었다. 그러나 저마다 듣는 소리가 달랐다. 유스터스가 린스에게 물었다. 저쪽에서 큰 가유가 철컥거리는 듯한 소리 들려요? 린스가 말했다. 쉿! 난 지금 놈들이 배 위로 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캐스피언이 말했다. 놈이 막 돛대에 앉는 중이다. 선은 하나가 외쳤다. 으악! 벨소리가 시작됐어.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특히 자꾸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쓰던 캐스미어는 고물에 있던 드리니언에게 다가갔다. 캐스피어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드리니언, 우리가 얼마간 노를 저 들어갔소. 저 낯선 친구를 만난 곳까지 말이오. 드리니언도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마 5분 정도 될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를 저은 지 벌써 5분이 훨씬 넘었기 때문이요. 키 손잡이에 놓인 드리니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드리니언의 얼굴에는 한 줄기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노를 젓던 선원들이 신음 소리를 토해냈다. 우린 절대 못 벗어날 거야. 절대로. 선장이 길을 잘못 잡고 있어. 우린 자꾸 같은 곳을 맴돌고 있다고. 여길 절대 못 벗어날 거야.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갑판 위에 짐더미 속에 누워있던 이방인이 몸을 일으켜 앉더니 찢어질 듯 끔찍한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를 질러댔다. 절대 못 벗어나. 그럼 당연하지. 우린 절대 못 벗어나. 그들이 그렇게 쉽사리 보내줄 거라고 생각한 내가 얼마나 바보였나. 아니, 우린 절대 못 빠져나가. 루시는 전투 장로의 모서리에 머리를 기대고 속삭였다. 아슬라님, 저희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신다면 제발 빨리 도와주세요. 어둠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으나 루시는 아주 조금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루시는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속삭였다. 어쨌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저것 보세요. 뱃머리에서 리날프가 쉰 목소리로 외쳤다.
앞에 작은 빗줄기가 나타났고 그들이 바라보는 사이 거기서 넓은 빗줄기가 퍼져나와 배를 감싸주었다. 주위의 어둠을 변화시킬 만한 빛은 아니었지만 조명처럼 배 전체를 감싸 안았다. 캐스피언은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일행들 모두 당황하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똑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 뒤쪽으로는 끝이 뾰족한 자신들의 그림자를 그리우고 있었다. 빛을 따라 시선을 옮기던 루시는 순간적으로 그 속에 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십자가 같았으나 나중에는 비행기처럼 보였고 곧이어 연의 모습을 띠더니 마침내 날갯짓과 함께 루시의 머리 위로 날아왔다. 그것은 전설 속의 새, 신천웅. 선원들 사이에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이 새로 환생함으로 이 새를 죽이면 재앙을 입는다는 전설이 있음. 그 신천웅이었다. 새는 돛대 주위를 3번 돌더니 이내 뱃머리 쪽으로 날아가 금박을 입힌 용의 벼에 내려앉았다. 신천홍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감미로우면서도 힘차게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냈다. 그런 뒤 날개를 펼치고 솟아올라 우현 쪽으로 조금 치우치더니 천천히 앞으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드리니어는 그 새가 참된 길잡이가 되어주리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고 뒤따라 배를 몰았다. 그러나 그 새가 돛대 주위를 돌며 루시에게 용기를 가져라 사랑스러운 아이야 하고 속삭인 것을 루시 외에는 아무도 몰랐으며 루시는 그 목소리가 아슬란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그 목소리와 함께 루시의 얼굴에 달콤한 입김이 살며시 와 닿았다. 몇 분 만에 눈앞의 어둠이 잿빛으로 바뀌었고 희망을 품어 보기도 전에 그들은 햇빛 속으로 나와 다시 따뜻하고 푸른 세계에 돌아와 있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으며 그토록 두려워할 만한 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눈을 깜빡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변함없이 배가 찬란한 것에 깜짝 놀랐다. 방금 전 자신들을 뒤엎었던 어둠이 배의 흰색과 초록색과 황금색 위에 어떤 흔적을 남겨놓았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읽고 한 사람이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리넬프가 말했다. 우리들이 너무나 바보스러웠어요. 모두들 새로 온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다. 루시는 곧바로 가판 위로 내려가 그들 곁으로 다가갔다. 그 사람은 한동안 행복에 겨운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한 채 오직 바다와 태양을 바라보았고 마치 자신이 정말 깨어있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듯 뱃전과 밧줄을 어루만지며 뺨 위로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그 사람이 입을 열었다. 고맙소. 당신들은 나를 구해주었소. 그러나 무엇으로부터 구했는지는 말하지 않겠소. 자, 이제 당신들이 누구인지 말해주시오. 나는 텔마르 태생의 나니아 사람이오. 내가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인간이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루프경이라 불렀다오. 캐스피언이 말했다. 나는 나니아의 왕 캐스피언으로 아버지의 친구분이셨던 당신과 다른 분들을 찾기 위해 항해하고 있었소. 루프경은 무릎을 꿇고 왕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폐하는 제가 이 세계에서 가장 보고 싶어 했던 분입니다. 폐하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시오. 결코 저를 저것으로 되돌려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루피경은 손가락으로 고물 쪽을 가리켰다. 다들 일제히 그쪽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단지 눈부시게 푸른 바다와 맑고 푸른 하늘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어둠의 섬과 칠흑 같은 어둠은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루피경이 놀라서 소리쳤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없애버렸어. 루시가 말했다. 우리가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드리니언이 말했다. 폐하, 바람이 남동쪽으로 항해하기가 딱 좋습니다. 선원들을 시켜 돛을 올리게 할까요? 그리고 쉴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선실로 들여보내시지요. 그래, 그리고 럼주는 한 잔씩 돌리도록 하게. 나도 늘어지게 한 잠 잘 수 있을 것 같소. 그렇게 그들은 오후 내내 즐거운 마음으로 순풍을 타고 남동쪽으로 항해했다. 그러나 신촌웅이 언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